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체스 특수를 탑 5를 꼽아봤는데 사실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입문자분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두는 경우에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당신이 알아야 할 특수를 탑 5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서로 건너뛰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먼저 프로모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프로모션. 한국어로 승급이죠. 프로모션은 그럼 무엇이냐?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 폰을 끝까지 밀면은 원하는 기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퀸, 나이트, 룩, 비숍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퀸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근데 물론 이제 반드시 퀸으로 이제 승격해야 된다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원하면은 룩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신다면 비숍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퀸이 이미 비숍과 룩의 특징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비숍과 룩으로 교환하는 거는 좀 상대방을 좀 농락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퀸이 갖고 있지 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이너 피스가 뭐죠? 맞죠? 나이트죠. 이 폰을 나이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포지션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퀸으로 프로모션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이트로 프로모션 하는 게 나을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나이트로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왜냐? 바로 메이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나이트로 승급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퀸 말고 다른 기물로 이제 프로모션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언더 프로모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냥 뭐 굳이 저희가 용어 막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나이트로 프로모션 했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나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막 외우려고 골머리 앓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탑 4로 넘어가죠. 탑 4. 탑 4는 이제 무승부 규칙인데 자, 무승부 규칙을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반복에 의한 무승부, 그리고 두 번째가 스테이메이트인데 먼저 반복수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백의 상황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체크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줘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백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쳐보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쳐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는 무승부를 노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무승부를 한번 해볼까요? 퀸 체크, 킹 H7, 퀸 F7 체크, 킹 H8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포지션 딱 기억해 두세요. 이 포지션을 딱 기억해 두세요. 이 포지션. 이 포지션 딱 기억해 두세요. 자, 머릿속에 딱 카메라로 딱 찰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체크하고, 피하고, 체크하고, 피하고, 자, 다시 한번 찰칵. 두 번째 나왔죠, 이 포지션. 피하고, 체크하고, 피하고, 체크하고. 세 번째 나왔죠. 네, 바로 맞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같은 포지션이 연속해서 나올 경우는 무승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다 이긴 게임 이렇게 억울하게 지는 경우가 특히 입문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신경 쓰면서 게임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승부 규칙으로 스테이메이트가 무엇이냐? 스테이메이트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이제 잠깐 이제 체스 외의 얘기를 꺼내자면은 예전에 혹시 신세계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19금 영화다 보니까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거기서 황정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왜 조폭들 막 이렇게 칼 꺾고 들어오는데 막 들어와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바로 스테이메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두목을 칠 수 있는데 그 두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두목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부하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무서워서. 그런 상황이 바로 스테이메이트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대방 킹을 포위했는데 잡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스테이메이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스테이메이트가 나오냐? 맞습니다. 바로 나이트 F6를 두면 스테이메이트가 되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킹 못 움직이고 폰 아무것도 못 움직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뭐 나이트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만약에 흙이 막 이쯤에 나이트가 하나 있었다, 뭐 움직일 수 있는 기물 아무거나 있었다면은 스테인메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전혀 없고 킹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가 돼버립니다. 얘네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무서워서. 이 킹이 이제 황정민 같은 킹이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무승부 규칙까지 집어 넣어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탑3로 넘어가죠. 탑3. 탑3는 무엇이냐? 탑3는 바로 캐슬링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캐슬링 너무 쉬운 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개나 소나 아는 룰 아니냐? 이거 굳이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캐슬링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특수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캐슬링 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룰이 무려 5가지나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나눈 거긴 하지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무슨 특수룰이 있냐, 캐슬링 안에 또. 먼저, 캐슬링 하기 이전에 킹이 단 한 번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자, 킹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죠. 킹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여보죠. 아까랑 펄스 똑같죠? 그런데 캐슬링 될까요? 캐슬링 안 되네요. 네. 캐슬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킹을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2번이나 움직여서 사실. 어쨌든 킹을 한번 움직인 이후에 캐슬링을 할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캐슬링 하기 전에 룩이 한 번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로 한번 봐보죠. 이것도 뭐 룩이 한번, 왜 이러죠? 룩이 한번 움직였고, 그 다음에 퀸이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룩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캐슬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역시나 또 캐슬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2개. 첫 번째, 캐슬하기 이전에 킹이 한 번도 움직이면 안 된다. 두 번째, 캐슬링 하기 이전에 룩이 한 번도 움직이면 안 된다. 캐슬링 하고자 하는 쪽의 룩이 한 번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캐슬링 하는 경로. 그러니까 킹이 움직이는 경로가 적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으면은 캐슬링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아까 처음 상황으로 돌아와 보죠. 처음 상황으로 돌아와 봐서, 자, 이 상황에서 캐슬링을 이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냐? 이 비숍이 이 길을 딱 막고 있잖아요. 캐슬링을 하려면 킹이 여기에 가야 되는데, 킹이 가는 길을 이미 얘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나이트가 여기서 이 칸을 공격하고 있다면은 캐슬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캐슬링은 순간이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체스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공상과학 소설이 나오기 이전의 게임이다 뭐 그런지 순간이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킹이 이렇게 걸어간다는 개념으로 이 장군과 위치를 걸어서 바꾼다는 의미로 캐슬링을 만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킹이 걸어가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캐슬링의 네 번째 특징은 킹이 공격받고 있으면은 캐슬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공격해볼까요? 퀸사이드 캐슬링도 안 되죠, 지금. 당연히 퀸사이드 캐슬링은 안 되고 얘가 째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킹이 공격받으면 안 된다. 공격받고 있을 때 캐슬링은 그냥 사기입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킹사이드 캐슬링과 퀸사이드 캐슬링은 서로 방법이 다르다인데, 자, 어떻게 다르냐? 먼저 킹사이드 캐슬링부터 잠깐 보고 가시죠. 아무거나 움직여 볼게요. 자, 킹사이드 캐슬링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퀸사이드 캐슬링도 한번 해볼까요? 네, 뭔가 서로 달라요. 분명히 킹사이드 캐슬링은 이런 식으로 됐는데, 퀸사이드 캐슬링은 CD 칸으로 갑니다. 참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쉽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어요. 이 다섯 번째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더 편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킹사이드 캐슬링은 GF 칸 이렇게 바뀌는 거고, 퀸사이드 캐슬링은 C하고 D 칸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꿀팁으로 나오죠. 탑2. 탑2는 바로 앙파상인데, 앙파상 이거 솔직히 저는 체스 시작하고 반년 만에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넣어봤습니다. 자, 앙파상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프랑스어로 트레스패싱, 그러니까 좀 지나가면 안 되는 곳에 지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먼저 이 보드를 보시면은 현재 이 폰이 여기하고 여기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근데 이 폰이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목이 날아가겠죠. 칼을 대고 있는데 목을 갖다 대고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이 땡공 하고 날아갑니다. 이런 게 바로 앙파상이에요. 칼을 대고 있는 공간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게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다음 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를 한번 움직여볼까요? 나이트 움직여보고 이거 한번 움직여보죠. 다음 턴에 안 되네요. 이거 전진밖에 못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폰이 공격하고 있는 지점을 상대방 폰이 두 칸 전진하면서 지나갈 때 이렇게 아주 예쁘게 대각선으로 테이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럼 여기 있는 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도 얘한테 칼 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 칸은 올라가도 못 잡고 두 칸은 올라가도 못 잡습니다. 이거는 아쉽게도 앙파상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탑 1 터치 무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터치 무브, 사실 이거를 굳이 탑 5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입문자분들이 아마 온라인 하다가 접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프라인 나오기도 전에 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체스를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그런 뚝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룰이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터치 무브란 무엇이냐?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체스에만 해당되는 룰인데, 먼저 한 번 만진 기물은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퀸을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럼 이 퀸을 반드시 움직여야 돼요. 다른 기물을 그 턴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취소하고. 흔히 일소불태라 하죠. 체스는 1터치 불태입니다. 한 번 터치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체스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잡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이 기물을 제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제 킹이 체크 상황이에요. 체크 상황인데 이거를 움직일 수가 없겠죠. 다른 기물을. 이건 퀸이니까. 킹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킹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퀸을 집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게임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터치 무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애초에 잡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이걸 잡는 거는 일리걸 무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립이 되지 않는 무브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터치 무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터치 무브 따지면서 이거 체크메이트를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제가 참교육 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터치 무브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 터치 무브를, 이거는 이제 대회나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도 적용되는 건데, 물론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그냥 그렇게 막 세지진 않아요. 하지만 기물을 이렇게 한번 잡았다 쳐보죠. 제가 퀸을 잡아서 이렇게 뒀습니다. 두고 나서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른손으로 퀸을 두고 왼손으로 타이머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양이 별로 안 삽니다. 간지가 별로 안 사기 때문에 양손 터치는 굉장히 비추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터치 무브 룰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까지 빡세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대회 제외하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실력으로 이겨야지, 이런 자잘한 터치 무브로 이기는 거는 좀 가오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실력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는데, 대신 이거 정도는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양손 캐슬링인데, 잠깐만 킹피스 좀 꺼내볼게요. 자, 양손 캐슬링도 사실 오프라인 모임에서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손 캐슬링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양손으로 타이머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모양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모양새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캐스팅 할 때는 무조건 한 손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한 손으로 해야 된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킹 먼저 만지세요. 그리고 킹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룩을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양손 캐스팅 하고 뭐 터치 무브 실수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체스는 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양손 캐슬링 하고 뭐 터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굉장히 좀 추해 보입니다.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터치 무브를 좀 익숙해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체수를 탑5를 끝내봤습니다. 체수 특수를 탑5를 이렇게 끝내봤는데, 근데 이제 제 말이 무조건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체스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조금 말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인 룰은 아마 이거랑 일맥상통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만 해도 크게 체스 모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체스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